아라가야의 수도 하만입니다. 네. 하만군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어떤가요? 하만군은요 이제 가야연맹 시절에 아라가야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라가야 관련해서 뭐 관광지도 많고요. 네. 아라가야 관련해서 뭐 지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하만군 중심지인 가야 일대는 가야 시절 이제 유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만군청 뒷산으로는요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마리산 고분군이 있는 것이 그 대표격입니다. 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근처에 가보시면은 진짜 군청 바로 뒤에 군청보다 더 높은 고분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청 바로 뒤에 고분군이 있다길래 어느 정도인지 몰랐는데 네. 정말 바로 뒤에 군청보다 훨씬 더 큰 고분군이 있더라고요. 군청 뒤에 바로 있나요? 맞습니다. 오. 그래서 뭐 요거는 요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주민들이 여러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거는 뒤에서 제가 좀 시간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요. 네. 뭐 그래서 뭐 카더라에 의하면은 뭐 이제 경남 지역에서 가야 유적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김해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발이 많이 된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가야 유적이 중요하지 않은 시절에 뭐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야 유적이 다 나오면 다 부수고 뭐 다 버리고 뭐 다시 다 껴묻고 그 위에 콘크리트 부었다 뭐 이런 식의 농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 카더라, 네. 카더라는 식으로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하만 같은 경우는 뭐 김해시라든가 창원이라든가 이런 도시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 가지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가야 유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좀 유명하고요. 네. 인구는 지금 6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5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뭐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유물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네요. 여기는. 지금도 제가 알기로 2019년, 2020년까지만 해도 새로운 이제 그 하만군 내에 있는 가야 유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네. 최근이네요. 그렇죠. 한 3, 4년밖에 안 하면은, 됐으니까. 네. 또 네. 어떤 유적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만군 하면은 또 수박이잖아요. 하만 네. 수박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데 하만의 지리적 여건은 어떤가요? 하만의 지리적 여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이제 방송의 분위기가 아직도 그 하이브에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하여튼 정신을 좀 차리고 네. 정신 차리고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만이 이제 창녕, 의령과 낙동강 끼고 접해 있는 그 도시고요. 네. 동쪽과 남쪽으로는 창원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뒤에 가서 창원시 이야기 좀 많이 드릴 거고요. 네. 서쪽으로는 진주시와 진주시 그리고 의령군에 접하고 있어서요. 주말이면 창원에서 이제 하만으로 나들이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하만 자주 가요. 그렇죠. 거기 네. 뭐 캠핑장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뭐 하만에 특히 보면은 요즘 새로운 뭐라고 하지? 그 카페들이 있는데 그 예. 시골 부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넓은 공터 같은 부지들이 많잖아요. 시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시골 넓은 부지가 있다. 그러니까 시골이라고 하자마자 바로 지금 네. 준용 씨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하면 안 된다고. 아닙니다. 뭐 하만에 이제 아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네,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하만은 도시지만 그 안에 평야. 들어가면 평야.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부지에 보면 엄청 큰 카페들이 대형 카페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카페는 어쨌든 간에 그 주차할 공간만 있으면 멀리 가도 크게 상관없다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서 뭐 북면에도 그런 카페가 많이 맞아요. 있고 네. 그래서 북면을 넘어서 하만까지도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처니까요. 또. 맞습니다. 하여간 이어서 설명드리면요. 네. 대체로 이제 구릉지대가 많은 그런 구릉지대. 지형입니다. 높지 않고 평탄한 이제 그 꼭대기가 평탄한 이런 지역을 이제 구릉지대라고 부르는데요. 구릉지대가 많은 지역이고 북쪽은 대체로 평야 지역입니다. 낙동강과 남강이 평야 지역에 맞닿아 있는 그런 지형인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수박이 유명한 이유가 그것이고요. 네. 칠원이나 가야, 산인면 쪽은 창원과 연계성이 강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쪽 인근은 동부 경남 생활권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요, 마산 내서업 생활권입니다. 가야나 산이나 이쪽은요. 네. 그래서 이제 여항이나 법수 쪽, 그러니까 창원과 맞닿아 있지 않는 북쪽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창원과 멀어서 이제 그 하만의 시내라고 할 수 있는 가야읍 생활권이라고 분류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하만이 6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만군의 인구는 자세히 보면 어떤가요? 인구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네네. 맞나요? 경남에 이제 많은 지역이 그러듯이 이제 인구 네.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타 다른 군 지역보다는 방어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2014년에 7만 2천 명대로 이때 21세기 이후로는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59,975명이 지금 거주 중이신 걸로 네. 알려져 있고요. 약 1만 명 가량 10년 사이에 빠져나가신 거죠. 네. 그래서 인구 유출 양상이 좀 특이한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도시로
서울로 인구 유출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함안 같은 경우는 이웃한 곳인 창원시 내서읍으로 인구 유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내서읍 호계리 같은 경우에는 네. 칠원읍하고 곧 맞닿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접해 있는 평성리 같은 경우에 지금 평성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들어선다라고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성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에는 칠원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다수가 여기서 이제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평성 쪽으로 역류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서읍과 상당한 연관이 깊은 도시인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평성 일반 산업단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서로 인구가 역유철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함안은 주로 공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예. 제 친구들만 봐도 근데 함안에 일하러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공단 근처에 원룸을 잡아놓고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공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은 함안 일반 산단부터 해서 산단이 좀 많은 지역이고요. 주로 이제 기초기계, 철강, 기타 기계 등 기계류 제품 종사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기계류를 만드는 공장이 많다는 의미고요. 네. 물론 대다수는 이제 타 지역에 본사를 둔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한국제강이라든가 아니면 BHI 같은 함안 지역의 향토 기업도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네. 현재 상황입니다. 군북면에 있는 한국제강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매출과 고용면에서는 함안군 1위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BHI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도 되어 있는 큰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밖에 이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뭐 향토 기업을 좀 몇 개 살펴보자면 군북면 일대를 중심으로 철도 차량 납품을 하는 성신 RST라는 기업이 하나 있고요. 네. 자동차 용품 등 기계 부품 생산이 주종목인 원창 단조라고 하는 향토 기업도 있습니다. 네. 그 칠서면에는 선박용 내연기관 등 이제 구조물 등을 만들고 있는 사명 엠텍이 현재는 대표적인 향토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공장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외부 공장도 지금 칠소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국 특수형강. 네. 여기는 이제 본사가 부산입니다. 네. 근데 함안 공장이 지금 칠서 산단에 들어 있고요. 네. 포카리 스웨트로 유명합니다. 동아오츠카 유명하죠. 공장이 이제 함안에 들어와 있고요. 네. 부산우유 그리고 CS 베어링, 노루페인트, 월산재지 같은 큰 기업의 공장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이제 네. 동아오츠카나 부산우유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대부분 이제 큰 매출을 지금 현재 함안에 벌어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함안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함안은 그래서 이제 대내외적으로는 기업 도시라는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안 기업 도시라는 거는 또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소개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함안군은 수박이 좀 유명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박 말고도 다양한 특산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이 함안은 역시 이제 수박이 가장 유명합니다. 수박 네. 재배지가 평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조량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고요. 겨울에 함안의 기온이 되게 높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도 기온이 높기 때문에 원래 처음 이제 수박을 심었을 때 너무 추우면은 초반에 성장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초반 성육기에 이제 성장이 부진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네. 이제 어제 끝났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함안 수박 축제가 지난 주말 양해간 열렸습니다. 가셨다면서요? 수박 축제를 가진 않았지만 그때 수박 축제를 이날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함안 국민의 날이 그러니까 이때 국민의. 주말에 행사를 네. 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 날 행사를 제가 갔었죠. 수박 행사는 안 갔다 오신가요? 수박은 아쉽게도 제가 수박 좋아하긴 하는데 네. 수박 귀신인데 제가 네. 수박 그 축제는 가지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수박을 또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 분들은 수박을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수박을 아마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판매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안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들르셔서 함안 수박을 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함안 수박 지금 이야기 다 마쳤고 네. 함안 가야 백자 멜론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함안 가야 백자 멜론이요. 이게 왜 이제 어떤 건가요? 왜 그런가요? 왜 이제 가야 네. 백자 멜론이냐면요. 껍질이 이제 호피무늬 외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 돌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메론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야 시대 백자와 껍질이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붙은 이름이 이제 가야 백자 멜론이고요. 네. 함안은 저도 몰랐어요. 국내 메론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지라고 합니다. 75%요. 네네. 몰랐습니다. 수박만 유명한 줄 알았지 멜론까지 함께 이렇게 유명하네요. 좀 비슷하긴 하죠, 생각이. 네, 뭔가 예.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메론과 좀 다르게 껍질이 얇아요. 상당히 오. 먹기가 좋고 상당히 고당도 제품군이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포도도 유명합니다. 포도. 예. 네. 함안에서 나는 포도는 이제 무른 포도가 아니라 조금 이제 질긴 듯한 단단한 포도로 단단한 많이 포도,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즙이 많고 또 단단해서 또 그런 포도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네. 뭐 거봉과 청포도도 함께 특산물로 유명하게 이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조량이 좋고
좋고 따뜻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파프리카도 사실 많이 재배를 합니다. 오. 당도가 굉장히 높은 파프리카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네. 가야읍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때 파프리카 빵을 특산물로 만들어서 팔고 있더라고요. 파프리카 네네. 빵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고 맛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빵은 파프리카 모양이에요. 네. 근데 먹어보니까 파프리카가 약간 그 매운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가 제 입맛은 뭔가 약간 카레 맛 같은? 카레 맛이 나는 파프리카 빵이라 예. 너무 궁금한데요.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면 먹을 수 있어요? 하만에 가면은 먹을 수 있나요? 지금도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야읍에 가시면은 네. 그 저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 센터라고 있어요. 뭐 다양한 뭐 센터나 뭐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네. 가야읍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인데요. 네. 커뮤니티 센터 1층에 가면 아마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격도 괜찮은가요? 가격은 제가 남이 사주는 걸 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파프리카 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 맞습니다. 생긴가요? 이겁니다. 파프리카 빵. 예. 진짜 파프리카 모양으로 생겼네요. 그럼 안에 파프리카 식감 아삭아삭한 것도 씹히나요? 이게 안에 파프리카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그 파프리카가 조그맣게 박혀 있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감에서 약간 씹히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네. 아삭아삭 시키는 그런 식감은 없었고 네. 맛은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하만에 방문을 한다면 꼭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요. 다음에 방문하시는 분들 한번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이슈도 좀 안 다루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최근 창원시 인구가 줄면서요. 잊을만 하면 창원시와 또 함안군의 통합 논의가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원시, 함안군 또 통합 가능성이 있나요? 이번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제 네. 함안군과 통합을 재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그냥 거의 없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요.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함안이 내서업 생활권입니다. 네네. 그래서 내서하고는 연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창원이 이제 먼저 함안군에 이제 광역 환승 할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때 아이고 이제 진짜 창원하고 함안이 통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네. 뭐 결론만 말하면은 이미 창원 같은 경우는 마창진 통합을 했잖아요. 마산, 그쵸. 창원, 진해가 통합된 도시가 지금 현재 통합 창원인데요. 네. 근데 통합된 이후로 마창진은 여러 후유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치유가 되기도 했고 지금은 통합하면 시너지가 더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네. 기본적으로는 그 도시마다 후유증을 각자 주장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에서 함안이라고 하는 작지 않은 도시를 통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창원은 이제 북면이나 동국 같은 읍면 단위 행정 단위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창원에서도 여러 도시 계획을 짤 때 뭐 읍 지역이나 면 지역에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잘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함안에 있는 여러 읍이나 면을 보유할 만한 그런 당위성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창원 입장에서는 함안과 통합할 만한 이유는 미비하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함안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창원이 이제 비수도권 대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큰 도시란 말입니다. 네. 그럼 만약에 통합했을 때 창원에서도 각종 뭐 쓰레기라든가 혐오 시설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함안군과 통합하면 함안군에 이런 것들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주민 투표를 붙여본다 해도 함안군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창원이 이제 100만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는 기정사실인 사항입니다. 네, 얼마 네. 이게 유예 기간이 있나요? 이게 지금 100만 지금 이번 달에 100만 700명인가 막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간당간당합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알기로는 특례시법에 나와 있는 게 100만에 2년 동안 유지 못했을 때는 특례시 지위를 잃는다라고 네네네.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충분히 지금 뭐 창원에 5명 국회의원 분 계시잖아요. 네. 5분의 그 창원 국회의원들께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특례시법을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비수도권 유일한 특례시기 때문에 특혜를 달라. 이렇게 해서 뭐 인구 기준을 90만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80만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네. 창원 같은 비수도권 대도시가 특례시 지정에서 취소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도 굉장한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창원이 함안과 통합을 굳이 안 해도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안 좋은 일이긴 하죠. 네. 근데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함안 관광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지는 어디가 있나요?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산 고분군이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실제로 가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내서에서 이제 함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샛길로 이렇게 빠지면요. 와, 너무 예뻐요. 저긴가요? 예, 여기가 이제 마리산 고분군의 사진 일부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게 커요 실제로 보면은. 사진이 되게 작긴 하는데 아까 엄청 굉장히 크다고 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규모입니다. 되게.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서에서 하만으로 들어갈 때 샛길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입곡 군립공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네. 저수지가 큰 게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를 중심으로 출렁다리가 있고 무빙보트라고 이렇게 네. 움직이는 보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네. 탈 수 있는 보트인데 그 보트를 탈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경남의 대표적인 가을 관광지로 가을 관광지인가요? 알려져 있습니다. 가을 지역에 가면 이제 그 단풍이 이제 울긋불긋 물들어 있어서 되게 이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법수면으로 가시면은 요즘 이제 핫플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하플. 예. 법수면으로 가시면은 악양 북방 바깥쪽에 모래사장에 꽃을 심어놨어요. 오. 예, 북방 근처로 이제 모래사장이 있는데 네. 거기다가 꽃단지를 조성해놨는데요. 양귀비, 수레국화, 데이지 네. 등 이국적인 꽃을 심어놓은 것 시작으로 코스모스, 백일홍, 천일홍, 굴락을 추가로 심어놔서요. 네. 코로나 기간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 오히려 이제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렸습니다. 그래서 굴락과 면적을 더 추가해서요. 이번에는 한 해에 몇십만 명 다녀가는 그런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 악양 북방 근처입니다. 저 여기 예. 가봤어요. 그러니까 아, 이름이 정말요? 또 특이하니까 악양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이거 말고도 핑크뮬리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와 너무 예뻐요. 사진이네요. 맞아요. 예. 이게 철마다 꽃들이 바뀌나 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사진 찍으러 갔는데 그때도 코로나가 끝난 기간이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서 네. 꽃을 찍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올 색깔이 약간 꽃 색깔 같으신 그런 느낌입니다. 야, 좋습니다. 네. 꽃 같다는 거죠? 아 그럼요, 꽃 같으십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피디님이 되게 웃으시는데요. 지금. 저 큰 소리 들었어요.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는데 그러니까 크게 웃으시는데. 되게. 공감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역시 창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날씨 좋은 주말에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축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뭐 방금 말했던 수박 축제 말고 또 다른 축제가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산물 축제는 이제 뭐 수박 축제가 네. 있고, 근데 그거는 지난주 주말에 끝났고요. 네. 최대 축제는 하만 아라가야 문화제입니다. 원래는 이제 하만 이제 국민의 나라고 같이 연계해서 했던 행사기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 이제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10월달로 분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0월 11일부터요. 13일까지 3일 동안 이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가야 시절의 천신제 그리고 네. 대왕 행렬 공연을 시작으로요. 드론쇼, 레이저쇼, 마술쇼, 마당극 등 다양한 종류의 공연이 다 이어지고요. 엄청 많은 공연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제 사실 못 담은 극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와 공연이 예쁘다. 준비가 저게 돼 있고요. 드론인가요? 예, 드론쇼인 것 같네요. 드론쇼 작년에 이제 그 세계 유네스코 그 이제 유산 지정을 이제 우리가 기원하면서 이런 드론쇼를 했던 걸로 와 보여지고 잠깐만 있습니다. 봐도 밑에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네요. 맞습니다. 하만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주민들도 많이 놀러 오시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마리산 고분군 바로 옆에 보면 네. 하만 박물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네. 이제 아이들을 위한 각종 체험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아라가야 역사를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역사 코스 해설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호응이 좋은 건요. 아라가야 길을 밤에 걷는 밤마실 행사가 지금 크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밤마실 행사. 네, 산책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라가야 길을 이제 밤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축제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각종 공연, 푸드 트럭 이런 것들이 뭐 3일 내내 진행이 되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요리 경연 대회, 노래자랑 같은 것도 공설 운동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하만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가까이 계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 10월에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밤마실 너무 예쁘네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행사로 지금 풍경을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밤에 걷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경남에 보면은 밤에 볼거리 문화가 잘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우리 경남에도 밤 축제, 밤에 볼거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하만군의 문제점을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네. 하만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가 이제 오늘 인구 감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지금 인구 감소 문제는 사실 어느 도시는 다 겪는 문제예요. 네, 경남의 최대 도시인 지금 창원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만만의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왜 이제 그 공단이 많은 지역에도 인구 감소가 일어나냐 이거를 네.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 하만은 이제 다른 도시의 공단들과 비교할 수 있는 공단마다 특성화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밀양의 나노 단지 같은 네. 그런 공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밀양 시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나노 단지는 전국에서 거의 밀양만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착만 된다면 굉장히 가능성도 있고 시장성도 있다 이렇게 음. 말씀드렸는데 하만 같은 경우는 공단이 뭔가 특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네. 뭐 나노 공단이면 나노 공단, 뭐 바이오 공단이면 바이오 공단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은 그
공단들이 특성화 전략을 펼쳐서 지금 경쟁력 제고를 하는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상반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단을 특성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민간 단체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함안군 내에서 강소기업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다른 창원시나 김해시 같은 곳보다는 많이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네. 군 내에서 이제 이런 행정적 지원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정부 사업과 도시 뭐 이제 정부 사업이나 도 사업 같은데 함안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뭐 지금 뭐 공단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으면은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좋습니다. 계속 그 밖에도 이어가겠습니다. 또 네. 많은 문제가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나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요. 행정적으로 이제 함안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인구 6만 명 가량 되는 조그만 군 지역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에 있는 공단이나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진흥원이라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함안은 이런 산업진흥원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민간이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함안이 뭔가 도 사업이나 아니면 뭐 정부 사업에 지원해서 사업비를 따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과연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걱정은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주민들로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불만 같은 경우에는 이 함안이 큰 도시가 아닙니다. 네. 근데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맞는 상권 규모가 부족하다. 그래서 가야학 같은 데 뭐 가보면 보통 상권이 다 단층이에요. 네. 큰 상가가 잘 없거든요. 저도 높은 가봐도. 곳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 단층으로 네.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양날의 검인데 네. 마리산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그 근처에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이야기 못했던 게 지금 함안군청도 옮긴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유네스코 고분군이 그 저기 마리산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그 근처에 있는 마리산 고분군에 해가 될 수 있는 건물은 허물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군청도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7원으로 옮겨간다 어쩐다 안 옮겨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긴 한데요. 일단 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내용이 아니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편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함안군정의 특징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편의 시설을 많이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함안군에서는 되게 다양한 문화 행사 같은 거나 공연 같은 거를 되게 월드 클래스 연주자나 이런 사람들 불러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유명한데 뭐 예를 들어 데크나 둘레길을 조성한다고 했었을 때 데크 둘레길을 하나 조성하면은 사실 매년 유지비가 몇 천만 원 정도 듭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함안에는 한두 개가 아니고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여지냐면은 고정적인 지출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함안 재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함안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요 함안의 당선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웅 당선자 공약이 어떤 게 있었나요? 예, 과거 이제 밀양시 당선자 이야기를 하면서 좀 다뤘던 분인데요. 네. 이제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요. 밀양과 함안 모두 이제 고도개발 도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양에서도 마찬가지고 개발 관련한 공약이 함안군에도 많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공약은요. 창원 소계동과 칠서를 잇는 천주산 터널 개통을 본인이 꼭 관찰하겠다라고 지금 네. 본인이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천주산 터널 같은 경우는 과거 여러 차례 군수나 아니면 도지사 공약에서 많이 공약이 됐던 내용입니다. 네. 1,500억 가량의 대규모 공사의 관계로 번번이 무산됐던 공사고요. 어, 특히 이제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한 곳에 터널을 뚫는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 국토부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적정성 평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를 타개해야 된다는 낮은 정체성을 타개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창원대로가 지금 굉장히 과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과민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 입장에서는 천주산 터널을 굳이 뚫어서 함안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또 그 교통 유입을 만들어야 되냐라고 또 이렇게 또 함안과의 터널 개통을 반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창원시가 어떻게 창원시를 어떻게 천주산 터널을 연결할 수 있는 거점 도시로 설득을 할 수 있는지도 제가 볼 때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함안의 다양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음에는 경남의 또 다른 지역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남포스트 라이브는요, 평일 매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방송을 1시간을 했어요. 아이고, 네, 예. 최대 시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남포스트 유튜브 라이브는요, 항상 많은 또 한 것 같은데 방금 또 똑같은 걸 얘기를 하는 한 것 번 더 하시죠. 같은데 한 번 더 하시죠. 네,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남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